국토교통부가 최근 새만금 신공항의 설계와 시공을 담당할 업체 선정에 나서면서 내년 착공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는 앞으로 1년 넘게 걸릴 환경영향평가가 이제야 시작됐는데 정부가 업체 선정을 추진한 건 의도적인 것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허현호 기자입니다. 지난 1년째 농성이 이어지고 있는 세종시 국토교통부 청사 앞. 새만금 신공항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회원 30여 명이 모여 항의 집회를 벌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신공항 설계와 시공에 참여할 업체 선정을 위한 절차에 착수하자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진 겁니다. 멸종 위기종들의 서식처가 되어주는 소중한 갯벌을 파괴하며 탄소를 배출하는 쓸모없는 공항을 늘릴 수는 없습니다. 내년 건설에 착공해 오는 2029년 개항을 목표로 하고 있는 새만금 신공항 사업. 장기간 표류하다 지난해 6월 환경부가 법정보호종 보전대책과 항공기의 조류 충돌 최소화 대책 등을 마련하는 조건부로 허가를 내주면서 절차가 추진되는 겁니다. 하지만 환경단체들은 사업 진행 여부를 결정지을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절차가 지난해 12월 시작됐는데 정부가 업체 선정과 설계까지 진행하는 것은 터무니없다고 주장합니다. 통상 1년 이상이 걸리는 환경영향평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형식적인 정당성을 얻기 위한 요식행위로 전락했다는 지적입니다. 더 보완을 하라라는 조건을 가지고 조건부동을 해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환경영향 평가가 그래서 무엇보다 더 중요한 평가가 될 텐데 평가가 진행되기도 전에 사업을 하겠다라는. 이에 대해 국토부는 통상 환경영향평가와 입찰 절차가 동시에 진행된다며 지난달 말 조달청에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의뢰했고 내년쯤 설계 시공업체를 선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설계를 하지 않으면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또 기본계획 수립할 때 다르고 또 설계할 때 다르고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설계랑 병행을 하는 거예요. 환경영향평가는 원래. 행정적으로는 이제 새만금 신공항 착공을 위한 최종 단계만 남겨둔 상황. 환경단체는 기본계획 취소 소송을 청구하고 장관 면담 요구 등 조직적인 대책에 나선다는 계획이어서 갈등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허현호입니다. 정부가 새만금 기본 계획을 다시 수립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직격탄을 맞은 사업은 단연 새만금 신공항입니다. 시공업체 선정 절차가 중단된 데다 내년도 국가 예산마저 9분의 1 수준으로 깎였기 때문입니다. 반면 부산의 가덕도 신공항은 어떨까요? 지자체가 신청한 것보다 3배 넘는 예산이 배정되고 개항도 5년이나 빨라졌습니다. 결국 정치적 의도가 깔린 차별 정책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자영 기자입니다. 내년도 국가 예산안 발표에 이어 새만금 SOC 사업 전면 재검토를 선언한 정부. 특히 신공항 건설은 그야말로 초토화되면서 애초 정부에 요청한 예산 580억 원은 9분의 1 수준인 66억 원으로 깎여나갔고 사업 재검토 방침에 따라 8월 한 달간 진행하던 공항 시공업체 선정 절차도 중단됐습니다. 매년 한 1,600억 정도가 필요한 셈이 되네요. 이렇게 근데 부처 예산안에 저희가 11%가 반영된 건데 이런 거는 좀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제 뒤로 보이는 곳이 새만금 신공항 부지입니다. 지금은 허허벌판이지만 당초 계획대로라면 내년 7월에는 공사 첫 삽을 떠야 하는데요. 하지만 최근 국가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당초 계획됐던 이곳 공사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긴축기조라는 말이 무색하게 정부가 푼 예산 선물 보따리를 받은 지역도 있습니다. 엑스포 유치에 맞춰 2029년 조기 개항을 주장하고 있는 부산 가덕도 신공항. 애초 신청 액수의 3배가 넘는 5,363억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경제적 효과가 떨어진다며 지난 5월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탈락한 충남 서산공항마저 설계비 10억 원을 확보한 상황. 국가적 과제로 진행된 새만금 사업이 홀대받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결국 내년 4월 총선 표심을 사려는 전략적 행보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됩니다. 전라도와 새만금의 희생양 삼아서 전례 없는 예상 삭감을 한 것은 이 윤석열 정부의 안중에 전북은 없다는 것입니다. 수십 년간의 부침을 겪어온 새만금 개발 사업. 잼버리 파행을 신공항이 책임져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과 함께 정부의 예산 칼질에 지역 수건 사업의 날개가 꺾였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MBC 뉴스 정자영입니다.
총리 장관의 모순된 해명에 이어 정부의 공식 서류에서도 새만금 SOC 예산 삭감의 모순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산은 무려 78%를 잘라냈지만 여전히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연차 사업으로 분류돼 있어 앞뒤가 맞지 않는 건데요. 잼버리 실패의 책임을 묻기 위한 분풀이식 삭감 아니냐는 지적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조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성과 계획서입니다. 내년도 부처별 예산안과 예산 편성의 목적, 실행 계획 등이 담긴 이른바 예산 사용 설명서에 해당합니다. 대폭 삭감으로 논란이 제기된 새만금 SOC 예산에 대한 설명은 어떨까? 결론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먼저 2028년 준공을 목표로 내년도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던 새만금 국제공항, 항공 수요에 대응하고 공항 건설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해 연차별 사업비를 편성했다. 내년도 하반기 착공을 염두에 두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공사비를 편성했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편성된 예산은 66억 원, 계획과 달리 공사비가 전액 삭감된 겁니다. 공사비가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새만금 신항 역시 계획과 최종 정부 예산안의 온도차가 극심합니다. 새만금 산업단지에서 나오는 물동량을 처리하기 위해 추진한다는 계획. 그런데 반영된 예산은 438억여 원에 불과합니다. 당초 전라북도와 해수부가 협의한 1,677억 원에서 4분의 1 토막이 났는데 예산을 왜 깎았는지에 대한 설명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새만금 신항 인입철도는 이미 추진 중인 사업으로 내년에도 계획대로 진행한다고 설명돼 있지만 최종 예산안엔 단 한 푼도 반영돼 있지 않아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부 심리가 전부 끝나서 정부안이 나오는 거죠. 전체 나라 살림을 짜는 기획재정부가 예산을 최종 심의하고 수립하는 과정에서 대폭 깎았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겁니다. 급조한 예산안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새만금 SOC 예산을 지금 정부에서는 문제 예산으로 보고 있는 건가요? 아니요, 그런 거 전혀 아니고요. 결국 실패한 잼버리 책임을 새만금 SOC 예산 삭감으로 따져묻기 위한 의도 아니냐는 겁니다. 근데 갑작스럽게 예산을 삭감하면서 성과 계획서는 미처 수정하지 못한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급작스럽게 잼버리에 대한 보복으로 삭감했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정부는 잼버리 때문에 새만금 SOC 예산을 깎은 게 아니고 전라북도가 요청한 사업 예산을 잘 반영했다는 입장. 하지만 과거 기재부의 최종 심의 단계에서 예산이 뭉텅이로 깎인 전례 또한 거의 없어 감정적 예산 삭감이란 의혹은 짙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어렵사리 닻을 올린 새만금 공항의 날개가 꺾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점점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새만금 내 다른 사업과 달리 정부 여당의 부정적인 기류가 유독 강하기 때문인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전북 정치권과 전라북도의 적극적인 대응이 시급합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전북도의회를 찾은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 새만금 사업 가운데서도 공항 얘기가 나오자 사업의 우선순위를 언급합니다. 유치기업들에게 시급한 것은 우선 항만과 도로 등이라며 정부의 기본계획 재검토를 보고 추진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공항보다는 항만이 훨씬 더 기업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지금 고려하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저 우선순위에 밀릴 뿐 사업 폐기나 보류는 아니라는 정부 입장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계획 추진에 부정적인 정부 여당 내 분위기가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이 같은 논리라면 국회 상임위에서 증액된 510여억 원의 공항 예산이 내년도 최종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는 상황. 정부가 공항을 제쳐두고 다른 사업들을 우선 추진하는 것으로 전라북도와 이미 교통정리를 끝냈다는 의혹까지 나오는 실정입니다. 전북 출신 총리와 전북도지사까지 만나서 직접 의논했다. 이런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그 소문은 전혀 가짜뉴스고요. 결정을 내린 게 없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도 공항 사업에 대한 위기감이 우려 수준을 넘어섰다고 할 정도로 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광역지자체별로 골고루 안배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을 두고 우선순위를 운운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전면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공항 지어놓고 낭비 아니야 이런 식의 어떤 프레임이 자꾸
작동하고 있고 저는 그걸 이제 윤석열 정부가 부추기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양보할 수 없는 그런 거고. 공항 예산 삭감이 결국 사업 좌초로 가는 수순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전라북도와 전북 정치권이 공항 추진을 관철시켜낼 수 있을지 그 결정적인 순간이 임박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엑스포 유치 무산에도 부산 가덕도 신공항 조기 개항이 탄력을 받으면서 지역차별 논란이 재점화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임에도 새만금 공항은 예산 대폭 삭감으로 앞날이 불투명하기 때문인데요. 지역에 따라 정부 여당의 배려에 온도차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불가피합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엑스포 유치에 발맞춰 속도를 내던 부산 가덕도 신공항 사업. 2030년 행사 개최에 맞추기 위해 개항 시기를 2029년으로 5년 앞당기고 내년 정부 예산도 올해보다 5천억 원 넘게 세웠습니다. 하지만 엑스포 유치가 무산되면서 새만금 공항처럼 조기 개항에 난항을 겪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온 것도 사실입니다. 새만금 예산 삭감을 보면 다음 희생양이 부산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이 큽니다. 국제 행사 실패 등의 이유로 보복적인 예산 삭감은 더 이상 없어야 합니다. 하지만 가덕도 신공항은 엑스포 무산과 관계없이 조기 개항에 더욱 힘이 실리는 모양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부산 경제발전과 기반시설 구축을 약속했고 국민의힘도 신공항 조기 완공 등 적극적인 현안 사업 추진을 강조하고 나선 겁니다. 신공항은 예정했던 2029년 12월 개항을 목표로 차질 없이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러다 보니 시선은 새만금 공항에 쏠리고 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처럼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았음에도 예산 대폭 삭감으로 내년 정상 추진이 불투명할 정도로 처지가 딴판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새만금 공항은 조달청 입찰을 거쳐 공항 건설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있던 터라 내년 착공도 가능한 상황이었지만 여권 내 부정적 기류에 난항을 겪는 것. 지역 정치권은 예타 면제 사업에 대해 정부 여당이 편향된 자세를 보이고 있다며 균형 잡힌 접근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안 보고 작은 소지역만 보고 예산을 완전히 아무것도 못하게끔 깎는 건 이건 정부의 입장 자체가 정책 자체가 맞질 않다. 가덕도는 날고 새만금은 급제동이 걸린 납득할 수 없는 상황. 정부 여당의 잣대가 지역에 따라 달라진다면 국가 사업이 표에 따라 움직인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2029년 개항이 추진되는 새만금 공항을 국제 특송화물 기지로 개발하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전자상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카페리를 통해 중국에서 군산으로 보내지는 화물량이 폭증하고 있어 이를 항공 수요로 연결하자 이러한 아이디어인데요. 부족한 여객 수요를 화물로 대체하자는 분석이어서 새만금 국제공항의 어려운 여건을 반증하는 자료이기도 합니다. 조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각종 쇼핑 앱으로 전 세계 소비 시장을 주름잡고 있는 중국. 전자상거래 기업인 알리바바, 핀도더 등을 주축으로 지난해 전자상거래 수출 규모가 340조 원에 육박했습니다. 머나먼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뜻밖의 쾌재를 부르고 있는 곳은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습니다. 다름 아닌 해상 특송화물 통관장이 설치된 군산항입니다. 중국 스다오를 오가는 항로가 유일한 바닷길인데도 최근 물동량 증가세가 그야말로 폭발적입니다. 국제 카페리와 항공기를 이용한 복합 특송화물 처리량을 분석해봤습니다. 군산항은 지난 2016년 0에서 시작해 매년 거의 수직 상승을 하더니 재작년엔 급기야 물동량 1위 자리를 굳건히 유지하던 인천항을 따라잡다시피 한 겁니다. 제가 이제 부두에 붙는 시간 있지 않습니까? 부두에 이제 붙는 시간 자체가 인천에 비해 가지고는 더 빠르죠. 2시간 반에서 3시간 빠릅니다.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의 폭풍 성장에 힘입어 국내 항구들을 거쳐 인천공항에서 전 세계로 보내지는 물동량도 해마다 급증하는 추세. 이에 따라 전북연구원이 새만금을 중국발 물동량을 흡수하는 특송 화물기지로 육성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현재 새만금 국제공항은 연간 50만 명 안팎이 이용할 거란 수요 예측에만 의존하고 있는 게 사실. 갈수록 인구 소멸은 가속도가 붙는데 여객 수요만으로
적자 공황을 면할 수 있겠냐는 지적에 맞서려면 새로운 수요 발굴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국제공항의 수가 지금 8개지만 2029년 새만금 국제공항이 만들어질 때가 되면 11개로 늘어납니다. 여객 유치에 대한 경쟁이 대단히 치열해질 것이고요. 실제 정부는 작년부터 새만금 국제공항의 사업 계획이 적정한지 따지는 작업에 착수한 상황. 전북자치도는 새만금 국제공항의 물류 운송 기능을 보강하는 게 타당한지 검토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화물 수요는 여객들이 들고 다니는 소화물 있잖아요. 그 화물 수요거든요. 근데 그게 아닌 산업 화물 수요가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분들이 뭐 장점이 될 수 있다면. 국제적인 전자상거래의 팽창과 중국과 인접한 지리 조건이 말 많고 탈 많은 신공항 사업의 새로운 추진 동력이 될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지난 4월 총선에 임박해 정부가 새만금 예산 사용을 급작스럽게 허용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바 있는데요. 한 달여가 지난 최근에서야 공항과 지역 연결도로 예산 지출이 재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월 해제된 새만금 신항과 함께 내부 개발이 다시 속도를 낼 수 있게 되면서 전북 입장에서는 한시름 놓게 됐는데요. 기재부가 수시 배정이라는 이름으로 예산을 틀어주지 않도록 대책 마련도 요구됩니다. 강동혁 기자입니다. 바다를 향해 길게 뻗어 있는 새만금 신항 공사 현장. 중장비와 작업자들이 분주히 움직이며 저반 시설의 사석과 준설토를 채우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황은 암담했습니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가까스로 증액한 1,190억 원의 예산을 기획재정부가 다시 수시 배정 예산으로 묶어 그림의 떡을 만들어놨기 때문 공사 계획에 맞춰 장비와 작업자를 준비해둔 현장으로서는 그야말로 날벼락과 같은 소식이었지만 2월 말부터 빗장이 풀려 숨통이 트인 겁니다. 저 현장 소장으로서 많은 걱정을 좀 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수시 배정이 풀리면서 그 예산이 확보가 되고 지금 그러면서 마음을 놓았고. 예산 1,190억 원 가운데 부두와 방파원 조성 등 사업비 950여억 원이 수시 배정에서 해제됐고 나머지 예산은 7월 이후 진행되는 사업이어서 차질을 빚지 않게 된 겁니다. 5만 톤급 2선석 공정률은 60%를 넘어서며 2026년 우선 계양에 청신호가 켜졌고 다른 내부 개발 사업 역시도 수시 배정 예산 390여억 원 대부분에 정상 투입이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예산 복원을 놓고 정부 여당과 첨예하게 맞섰던 새만금 공항은 지난주에야 수시 배정이 해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지출을 허용했다는 보도와 달리 그동안 올해 예산 327억 원 모두 기재부에 묶여 있었습니다. 수시 배정 사유가 해제된지는 좀 살펴봐야 되는데 아직 그런 것들이 조금 보완이 필요해서 다시 보고 있는 거거든요.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역시 마찬가지. 국토부의 수시 배정 해제 요구에도 불구하고 검토를 이유로 기재부가 응답하지 않았던 겁니다. 전북 정치권은 예산이 뒤늦게나마 풀려 다행이라면서도 여야가 합의하고 주무부처가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는데도 기재부가 목리를 부리는 행태는 근절돼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모든 절차적인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수시 배정으로 묶는 것은 법 정신이나 행정의 기본 정신에 유배되는 사안입니다. 아주 대단히 잘못된 거다. 중단 8개월 만에 다시 재개된 새만금 공항과 지역 간 연결도로 사업. 정상적인 절차를 거친 사업들이 다시 벽에 가로막히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지난해 정부의 예산 삭감과 적정성 재검토로 사업 중단까지 내몰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사업자 선정도 진행되면서 이제 본격적인 공사 채비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이제는 국제공항 건설이 순탄히 추진되는 것인지 현황과 과제를 조수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새만금 국제공항의 설계와 공사를 맡을 사업자 선정이 최종 절차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경쟁 심사에서 우위를 차지한 곳은 HJ중공업과 대우건설 등 중견 대기업이 주축이 된 컨소시엄입니다. 공사 밑그림부터 준공까지 도맡는 턴키 방식으로 하반기 설계에 들어가면 내년엔 5,600억대 공사가 비로소 첫 삽을 뜰 전망입니다.
적격자가 이제 선정 6월쯤에 되면 그 업체가 시설계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내년 초에 착공해서 이제 28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작년 새만금 세계 잼버리가 파국으로 끝나면서 대규모 예산 삭감 파동을 겪었던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사업. 최근 예산이 일부 복원되면서 족쇄가 풀리고 사업자 선정도 가시화되면서 순항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은 적지 않습니다. 핵심은 뭐니 해도 총 8천억대 사업의 경제성입니다. 개항과 동시에 73만 명, 30년 뒤엔 매년 100만 명이 넘게 이용할 거란 장밋빛 전망으로 추진된 계획. 하지만 정부 부처의 경제성 조사에선 비용 대비 편익이 예산 투입의 근거가 되는 기준값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부풀려진 것 아니냐는 시선은 여전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토균형발전 프로젝트 23개 사업에 가까스로 이름을 올려 까다로운 예비타당성 조사를 건너뛰면서 탄력을 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감사원이 최근 새만금 국제공항 등 36개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졸속으로 면제됐다는 감사 결과를 밝혀 논란의 불씨는 여전합니다. 행위 절차를 다 법적 절차를 겪었기 때문에 지금 문제없을 거로 판단. 여기에 새만금 갯벌의 가치를 앞세운 환경단체가 공항 계획 취소를 요구하며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도 결과를 예단할 수 없습니다. 이런저런 논란을 뒤로하고 착공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새만금 국제공항. 경제성 논란에 더는 발목을 잡히지 않도록 10조 원대 새만금 투자 유치와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따른 항공 화물 수요를 아우른 전략적인 공항 활성화 계획 수립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